안녕하세요. 김관문입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에 대한 설명은 이미 해드렸고, 오늘은 남은 4개의 품사, 전치사, 부사, 접속사, 감탄사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전치사의 역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전치사는 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전치사인데요. 앞 전자에 둘 치자를 써서 전치사라고 합니다. 전치사로 주어의 장소, 주어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을 표현할 수 있으며 주어가 행동할 때 사용했던 도구나 교통수단, 그리고 주어가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행했던 행위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전치사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디, 꺼, 다리는 장소 전치사라고 부릅니다. 장소 전치사 중 디는 주어가 현재 있는 장소, 꺼는 주어가 현재 향하고 있는 목적지, 그리고 다리는 주어가 머물렀던 이전의 장소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현재 있는 장소 전치사 디를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영수 아다디 로마. 한국어로 해석하면 영수는 집에 있어요란 문장입니다. 우선 인도네시아어 문장 구조는 무조건 주어 플러스 동사로 문장이 시작됩니다. 영수 아다디 로마. 이 문장처럼 목적어를 갖지 않는 자동사는 동사 다음에 전치사가 오고, 목적어를 갖는 타동사 예문을 보면 영수 미눔 코피 디 카페.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영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 코피라는 목적어가 있는 경우에는 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목적어 전치사 순서로 문장 구조가 이루어집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문장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전치사 D 플러스 장소 명사는 주어가 현재 머무는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입니다. 주어인 영수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집에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영수가 카페에 있고 그 카페에서 영수가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어가 향하고 있는 목적지 전치사 꺼에 대한 예문을 보겠습니다. 영수 뻐르기 꺼 반다라. 영수는 공항에 가요란 의미이고, 전치사 꺼 플러스 장소 명사는 주어가 현재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주어인 영수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꺼 다음에 나오는 반다라, 공항입니다. 장소 전치사 꺼는 공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죠. 영수 마수꺼 다뽀르. 이 문장을 해석해 보면 영수는 부엌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문장에 꺼가 있다는 것은 영수가 아직 부엌에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부엌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문장입니다. 장소 전치사 중 마지막 다리는 주어가 현재 있는 장소에 오기 전에 머물렀던 장소를 표현할 수 있는 전치사입니다. 영수 다땅 다리 꼬레야. 해석해보면 영수는 한국에서 왔어요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지금의 장소에 있기 전에 한국에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 문장은 인도네시아에 와서 현지 사람들에게 자기소개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사야 오랑 꼬레야. 저는 한국인입니다를 대신에 저는 한국에서 왔어요란 표현으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이죠. 영수 뿔랑 다리 비오스콥. 이 문장을 해석하면
영수는 극장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가 됩니다. 뿔랑, 이 단어가 집으로 귀가하다란 뻐르기꺼 루마의 뜻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영수가 집에 오기 전에 있던 장소가 극장이라는 것을 장소전치사 다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어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초보자분들이 문장의 장소전치사를 사용해야 할 때 디꺼 다리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할지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우리말 어디어디에가 디, 꺼 둘 다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팁을 드리면 우리말로 학교에 간다라는 문장을 예로 들어서 애를 어디어디로란 단어로 바꿔서 학교로 간다. 이 문장이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면 이것은 주어가 지금 가고 있는 목적지를 표현하는 전치사 꺼가 됩니다. 빠르기 꺼 스콜라. 저는 사무실에 있어요. 이 문장에 있는 애를 어디어디로로 바꿔보면 저는 사무실로 있어요. 문장이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전치사 D를 사용하시면 자연스러운 문장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Saya ada di kantor. 우리말 어디어디에서는 전치사 D와 다리 이렇게 둘 다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니? 학교에서 오는 길이에요. 이 문장 안에 있는 에서를 어디어디로부터로 바꿔보면 저는 학교로부터 오는 길이에요. 어색하기는 하지만 우리말로 이렇게 바꿔서 말했을 때 문맥상의 의미가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에서는 다리입니다. 저는 집에서 신문을 읽어요란 문장의 에서를 로부터로 바꿔보면 집으로부터 신문을 읽어요가 되는데 문장이 문맥상 맞지 않고 부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현재 머물고 있는 장소전치사 D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말 에와 에서를 어디어디로 어디어디로부터로 바꿔보면 D꺼 다리 중 어떤 전치사를 사용해야 할지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치사 등한인데요. 누구누구와 함께라는 의미의 등한으로 주어가 하는 행동을 함께한 사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수 블라자르티 퍼푸스타카안 등한 철수. 영수는 철수와 도서관에서 공부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방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것들을 대입해보면 장소전치사 D는 주어인 영수가 지금 도서관에 있고 이 도서관에서 영수가 공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등한으로 영수와 함께 공부하는 사람이 철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등한은 접속사 단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치사 등한을 대신해 단을 사용하면 영수, 단, 철수, 블라자르티, 퍼푸스타카안 이렇게 문장을 쓰거나 말하더라도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등한 다음에 오는 명사가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다시 말해서 동물도 가능합니다. 아낙사야 버르마인 등한 안징. 제 아이는 개와 놀아요. 주어가 하는 행동을 함께하는 사람이나 동물을 표현해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등한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등한의 쓰임은 주어가 이용한 교통수단이나 주어가 행동하는데 사용한 도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표현하는 전치사 등한의 예문을 보겠습니다. 영수 pergi ke Jakarta dengan pesawat. 영수는 비행기를 타고 자카르타에 가요. 영수가
자카르타에 가는데 그 교통수단으로 비행기를 이용했다는 문장입니다. 영수 마깐 나시 등한 샌독. 영수는 숟가락으로 밥을 먹어요. 영수가 지금 하는 행동은 밥을 먹는 것인데 그 행동을 하는 도구가 숟가락이란 뜻입니다. 주어 행위 동사의 목적을 표현하는 전치사 운뚝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영수 뻐르기 꺼 방 운뚝 멍한빌 우왕. 영수는 돈을 찾으려고 은행에 가요. 이부 스땅 머마삭 운뚝 끌루아르가.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시고 계세요. 운뚝 다음에 사람이 오면 누구누구를 위하여로 해석하고 운뚝 다음에 동사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해석하면 문장이 자연스럽습니다. 전치사로 주어가 하는 행동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시간 전치사 빠다로 예문을 만들어 보면 머레까 버르 올라라가 빠다 빠기하리. 주어인 그들이 운동을 하는데 빠다를 통해 그 시간이 아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문장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운동해요. 그리고 일상회화에서 현지인들이 시간 전치사 빠다를 대신해 디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인도네시아 유력 일간지 꼼파스 같은 신문사에서도 기사를 쓸 때 시간 전치사를 빠다로 쓰지 않고 디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광통역안내사 플렉스 시험에서 꼭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문제가 올바른 전치사를 고르는 문제인데 만약 시간 전치사 빠다를 고르는 문제가 나오면 D를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D는 문법적으로 주어가 현재 있는 장소를 표현하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꼭 빠다를 쓰셔야 합니다. 현지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시간 전치사 빠다를 대신해 D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문법적으로는 올바르지 못한 표현입니다.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전치사들 이외에도 비교를 나타내는 전치사 다리바다, 비유를 나타내는 전치사 스파르티 등 많은 전치사들이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전치사들 위주로 먼저 알아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품사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동사, 형용사, 문장 전체를 수식해 문장을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표현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실 부사는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꼭 필요한 필수 품사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미나는 정말 예쁘다란 문장을 인도네시아어로 하면 미나 상아 짠띡. 어순이 우리말과 같습니다. 정말 엄청 매우라는 의미를 지닌 상앗을 사용하지 않고 미나 짠띡, 미나는 예쁘다 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전달을 할 수 있지만 부사는 문장을 좀 더 화려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역할을 하는 품사입니다. 부사는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형용사와 비교하면 형용사는 오로지 명사만을 수식하지만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다른 품사들을 수식합니다. 동사, 형용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미나 상아 짠띡, 매우 정말의 뜻을 지닌 부사 상앗이 형용사 서술어 짠띡을 꾸며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상앗과 같은 의미의 단어가 스칼리도 있는데요. 상앗 짠띡에서 상앗은 우리말 어순과 같이 형용사 앞에 위치하지만 스칼리는 같은 부사이고 의미도 같지만 형용사 뒤에 위치해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미나 상앗 짠띡은 미나 짠띡 스칼리와 의미가 같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말하면 상앗과 스칼리 둘 모두 부사지만
상앗은 형용사 앞에서 수식하고 스칼리는 형용사 뒤에서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부사 상앗이 동사를 수식하는 예문을 보면 영수 상앗 먼찐따이 미나. 영수는 미나를 매우 사랑해요. 상앗과 스칼리는 같은 뜻을 가진 부사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그렇지만 스칼리는 형용사만을 수식할 수 있고 동사는 수식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등한 플러스 형용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한이 전치사라고 조금 전에 공부했습니다. 전치사로 쓰이는 등한 다음에 오는 단어는 명사입니다. 가끔 동사가 등한 뒤에 위치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 등한 다음에 명사가 옵니다. 그런데 등한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등한 플러스 형용사가 하나의 의미를 가진 부사가 됩니다. 등한 플러스 형용사는 우리말로 무엇 하게, 무엇 히라고 해석하고 앞에 있는 동사를 수식합니다. 영수 블라자르 등한 크라스. 크라스는 단단한, 진실된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입니다. 등한과 결합해서 단단하게, 진실되게 공부하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열심히 공부하다란 의미가 됩니다. 영수는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의미의 등한 클래스, 부사가 공부하다란 뜻을 가진 동사 블라자르를 뒤에서 수식합니다. 영수 띠두르 등한 연약. 연약은 깊은 잠에 빠진 이란 뜻으로 등한과 만나 띠두르 등한 연약 하면 깨우기 어렵게 자다란 뜻으로 우리말로 곤히 자다, 숙면을 취하다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영수는 곤히 자요. 영수는 깊은 잠을 자요. 영수가 잠을 자는데 부사 등한 연약이 앞에 위치한 동사 띠두르를 수식합니다. 등한 플러스 형용사 부사는 동사 행위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곤히 이렇게 동사 행위의 정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부사는 바루사자, 스까랑, 끄마린, 하리이니, 배속 등의 단어들이 시간부사이고 역할은 주어가 행한 서술어 행위의 시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시간부사는 일반적으로 주어가 행동한 것,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합니다. 끌루아르가 까미, 먼다끼 구농, 끄마린. 우리 가족은 어제 등산했어요. 배속, 싸야, 띠당마수 꺼르자. 내일 저는 출근하지 않아요. 영수 먼바자 북구 스까랑. 스까랑 영수 먼바자 북구. 영수 스까랑 먼바자 북구. 보통 스까랑 끄마린 배속과 같은 시간 부사들은 문장의 맨 뒤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상생활 회화에서는 문장의 맨 앞이나 주어 다음, 문장의 맨 뒤 이렇게 문장 안에서 놓이는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이번엔 접속사인데 접속사는 단어와 단어, 구와 구,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품사로 그 종류로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로 나누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위 접속사는 대등한 관계로 연결해줍니다. 그래서 등위 접속사를 다른 말로 대등 접속사라고도 말합니다. 등위 접속사의 예문을 보면 까무 핀따르 단 라진. 넌 똑똑하고 부지런해. 이 문장은 핀따르와 라진 두 형용사를 단이 지금 연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까무 마우 미눔 꽃비 아따우 아이르 뿌띠. 커피하고 물 중에서 넌 뭘 마실 거니? 이 문장은
꽃비와 물, 명사와 명사를 아따오로 연결해주고 있는 문장이 됩니다. Saya malas, tetapi adik saya sangat rajin. 저는 게으르지만 제 동생은 매우 부지런해요. 이 문장 전체는 지금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접속사 뜻다삐가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접속사의 역할은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서 문장을 짧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주 역할입니다. 종속 접속사는 이유, 원인, 주어가 행한 동사의 선후 관계, 주어 행위 시간, 가정 등을 표현하기 위한 접속사입니다. 종속 접속사 예문은 영수 tidak masuk sekolah karena dia sedang sakit. 이 문장은 무엇 때문에 라는 의미를 가진 이유를 표현하는 종속 접속사입니다. Aku pergi ke bank, kemudian ke kantor pos. 주어가 먼저 한 행동과 나중에 행한 행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Aku pergi ke bank. 나는 은행에 간다. kemudian 그리고 나서 ke kantor pos. 우체국에 간다. 주어가 은행을 먼저 가고 나중에 우체국을 간다는 표현이 됩니다. kemudian은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무엇 다음에 라고 해석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영수 menelepon saya ketika saya mandi. 이 문장을 해석해보면 영수는 제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목욕할 때 영수는 저에게 전화했어요. 영수는 제가 목욕하고 있을 때 저에게 전화했어요 라고 해석이 되는데 영수가 저한테 전화했던 그 상황이 제가 목욕을 하고 있을 때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주어가 행한 행동의 시간을 알 수 있는 접속사가 ketikа입니다. Cobalah minum obat ini kalau cepat sembuh. 만약 네가 빨리 건강을 회복하고 싶다면 이 약을 먹어봐라 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깔라우는 조건이나 가정을 표현하기 위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이 정도로 하고 품사의 마지막인 감탄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행복하고 기쁠 때, 슬프거나 짜증날 때, 주어가 실수했을 때 등의 상황에서 자신도 모르게 입에서 튀어나오는 단어들이 감탄사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감탄사는 와, 아식, 아두 이 정도의 감탄사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예를 들면 와는 감탄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감탄사이고 아식 같은 경우는 신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두는 머리를 책상이나 벽에 부딪혔을 때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고 나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감탄사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팔품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음 동영상 강의는 아직 출판은 안 됐지만 제가 집필한 교재로 인도네시아어 문장 구조부터 수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교재가 없기 때문에 매 강의마다 제가 PDF로 수업 자료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